안녕하세요, 모트의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사용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한여름의 이글거리는 태양은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럴 때 시원한 소나기 한 줄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더 시원하게 와닿게 되죠. 하지만 날씨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위와 맞서야 하는데 이럴 때 가장 큰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게 에어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그냥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 버튼 눌러가지고 구입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설치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로 살아가는데 벽을 뚫게 될 경우 주인과의 사전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외기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앵글을 설치해야 하는데 모든 게 설치 비용에 포함되어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청구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룸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짧게는 6개월 만에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사간 집에 또다시 설치를 하려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은 에어컨 이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저렴하게 에어컨 장만 해놓고 이사하면서 매번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뜨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동식 에어컨을 그동안 쭉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냉방할 수 있는 면적이 방 하나 정도에 불과하고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 너무 발생해서 숙면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대부분 구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 설치한다는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특히 저희 집처럼 나무 창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설치한 후 드는 생각은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성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로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우선 본체 고정용 브라켓을 창문 틀에 대보고 설치 위치를 일단 정합니다. 일반적인 하이샤시는 상관없지만 나무 창틀에는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브라켓 지지 앵글 2개를 창문의 하단과 상단에 각각 나사못 3개씩을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본체 고정용 브라켓을 브라켓 지지 앵글에 끼워주고 나사를 돌려 고정합니다. 상단도 연장 브라켓을 늘려서 브라켓 지지 앵글에 끼운 다음 나사를 돌려 고정시키면 그만인데요. 사실 어떤 창문형이든 세로 90에서 145cm, 가로 60cm 이상 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다면 창틀의 재료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브라켓 지지 앵글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측면에 연장 브라켓 고정 나사를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이렇게 하면 본체 고정용 브라켓 설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본체를 들어 올려서 장착을 해줘야 하는데 혼자 설치할 경우 본체를 끌어안듯 팔로 감싼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브라켓 하단에 걸친 다음에 밀어 넣어야 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브라켓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착시켜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부를 살짝 밀어주면 찰컥 소리와 함께 완전히 고정되게 됩니다. 이제 창틀 상부 고정부 나사를 고정하면 되는데 나사는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본체를 들어 올리기 전에 미리 빼놔주세요. 본체를 들어 올려 장착된 상태에서 빼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개인적으로는 몇 번을 본체를 들었다 올렸다 할 정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 마무리는 외부 열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용 패킹을 잘 정돈하고 추가적으로 밀폐할 수 있는 것들을 부착하면 외기가 더 잘 차단이 되겠죠. 자, 이게 설치된 모습인데요. 설치된 모습을 보면은 창문에서 앞으로 약 30cm 정도 이상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깔끔합니다. 저는 내부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해두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일단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내부에는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금속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지와 습기 침투,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과 함께 기기 고장과 오작동을 최소화한다고 하니 내구성 걱정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열 교환기에는 습기를 제거해서 악취와 곰팡이 발생을 억제한다고 하니 매년 가동할 때 곰팡이 냄새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사용자들 리뷰를 보게 되면 후면 실외측 공기 토출구에 물방울이 맺혀 창문틀에 고여 물이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며칠을 사용해봐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토출구 자체가 아주 깔끔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난감 그 자체겠죠. 가동을 하게 되면 도어가 오픈되는데 이 안에 조작 버튼들이 있어 리모컨 없이도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리모컨은 설치된 방향에서 좌측에 자석으로 된 부착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놓으면 찰싹 부착이 됩니다. 이러면 리모컨 잃어버릴 일은 없겠죠. 측면에는 실내 측 공기 흡입구가 있고 여기에 프리필터가 장착되어 정기적으로 빼내서 물 세척을 해주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버터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끄고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켜둔 상태로 생활하면 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는 게 전기세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냉방 능력은 2700W로 7평 정도 되는 원룸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는 4평 정도 되는 방 하나를 냉방하기 위해 준비를 한 건데 실제 능력치를 보면 28도의 실내 온도를 26도까지 2도 떨어뜨리는데 최초 가동 후 6분 50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전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에는 1도 떨어뜨리는데 30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지개벽이죠. 전력 소모는 날씨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최대 가동을 하게 되면 600에서 700W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본인이 설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300W 이하대로 떨어지고 자동 모드로 해두면 송풍이나 제습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30에서 40W 수준을 유지하더라고요. 에어컨은 자신이 살고 있는 평수보다 냉방 능력이 더 높은 것을 사용하면 전기세가 덜 나오던데 저는 4평 정도를 냉방하기 위해 구입한 거라 여유 있는 편이고 이와 함께 인버터 방식의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 이전 사용하던 이동식 에어컨에 비해 전기세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량은 총 8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터보 기능을 포함하면 총 9가지 풍량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공간을 촘촘하게 냉방할 수 있고요. 풍량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음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동을 하기 전 평상시는 20dB 정도인데 최고 단계까지 풍량을 조절할 경우 최대 40dB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사용하던 이동식 에어컨의 50dB 이상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적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이고요. 문제는 단순 소음이 아니라 컴프레셔가 멈춘 상태에서 재가동을 할 때 쿠르릉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은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음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외기가 밖에 있는 일반 에어컨보다는 소음이 좀 있는 편이지만 정말 정수간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조용 운전 모드를 통해서 보다 소음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기능으로 리모컨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정확한 냉방 온도 설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이 작동을 멈춘 후 열 교환기 내부 습기를 제거해서 곰팡이 억제할 수 있는 셀프 클리닝 모드도 있었습니다. 취침 운전 모드도 있는데요. 이것은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상승시켜서 냉방병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취침 운전 모드로 해놓고 잠들면 건강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창문형 에어컨 하나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한번 설치를 하면 다른 장소에 이동 설치가 불가능한 일반 에어컨과는 달리 침실이나 거실, 서재, 옷방 등 본인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다양하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심플하고 모던한 화이트 컬러가 되게 이쁜데요. 저는 작은 평형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라서 언제든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에어컨 설치비를 매번 지불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가진 분들에게는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이동식 에어컨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라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용을 해보면 소음 자체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캐리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사용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